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죠. 변호인이 또 바뀌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공전되다가 새로운 변호사가 나왔는데 또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법은 보고로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데서 변호사 잊을 것 이화영 입인데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제가 변호인 진술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의 입장에 하고 저희의 입장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불리한 법정 진술 하는 걸 막으려고 누구와 입막으려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그러게요. 화면 그대로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마음, 진술이 또 바뀌는 건가요? 오늘 새로운 변호사 얘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한 진술이기 때문에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고 증거 부동의하겠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근데 저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새로 선임된 김광민 변호사가 한 얘기거든요. 그것도 법정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기자들한테 한 얘기인데 곧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입장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유보적으로 미뤄놨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 자막 CG에 있는 것들은 그냥 변호사가 혼자 얘기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의심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이 그대로면 그대로고 바뀌었으면 바뀌었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얘기는 없고 곧 입장 발표할 것이다 라면서 현재로서의 증거 의견을 밝힐 수가 없다. 그런데 굳이 얘기하자면 부동이다. 이런 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이화영 평화부지사하고 김광민 변호사는 사실 두 사람은 연이 없어요. 이것도 부인이 선임해 준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부인이 선임한 변호사하고 부인이 둘이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계속 실질적으로 회유하면서 입장을 바꿔라 하고 있는 중간 정도 단계 아닌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교감이 별로 없어 보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감이 있었으면 지금 단계에서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발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입장 발표할 것이다라고 밀어놓고 지금 본인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교감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어떤 거에 대해서 의견 교환 수준으로 본인의 주장을 밀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변호인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보긴 해야 되는데 김관민 변호사는 잘 알려진 변호사는 아닌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고 현직 민주당 경기도 의원이고 오늘부터 변호를 하는데 부인이 골랐다. 근데 이게 아무리 옥중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좀 밀폐된 공간에 있다라도 하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어떤 진술을 했으면 이게 입김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이 굉장히 이제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영어의 몸이 돼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부인이 밖에 있으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벌써 한 달여가 넘게 지금 이 재판이 지금 파행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 그 파행의 근본 원인은 뭘까? 결국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때문에 지금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가 바뀌고 또 새로 들어오고 뭐 김영태 변호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재판을 또 파행이 되고 또 부인이 이렇게 지금 경기도 의원 출신을 현직 정치인 변호사를 또 이렇게 수임을 해서 지금 변호사 내세웠습니다. 아마 이화영 부지사가 안에 있다 보니까 굉장한 지금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마 다음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미 이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진정성이나 진술의 어떤 이 자체가 이미 저는 뭐 소명이 됐다. 물론 재판장에서 뭐 인정하느냐 아니냐 다른 게 다르게 있지만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소환장이 이제 조사 세 번째 소환 조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진술 자체는 뭐 국민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선정한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가 있었잖아요. 8월 8일에 변호인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증거의 부동의 얘기 의견서도 냈었고요. 그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그 자리에서
그건 법정에서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건 내 뜻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퇴정을 해버렸어요. 이제 변호인을 사임하고. 저는 이번에도 그 가능성이 이렇게 오버랩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 사실 법정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재판 끝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지금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곧 입장 발표도 아니고 조만간 입장 발표예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선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김형태 변호사하고 결국 이름만 달라진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예. 저도 이 의심에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 김형태 변호사의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다음 주에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골랐다 새로운 변호인을. 그런데 또 민주당 소속 경기도 도의원이고 한동훈 장관은 사법방해라고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탄원서를 낸 것도 재판부가 아니라 민주당이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민주당의 또 사법방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니까 그게 민주당 소속의 뭐 지자체 의원이라고 해서 그게 뭐 사법 방해가 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뭐 민주당이 개입돼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김 변호사 말은 민주당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연관이 예. 없다고 얘기해요. 기존에 이제 변호사들이 다 거의 제가 보니까 뭐 한 분은 단절된 것 같고 한 달 동안 면회도 못한 걸 보니까 그분들은 아마 계속 변호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새롭게 변호사가 선임이 됐으니까 이분이 뭐 민주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뭐 변호인이 피고인을 해서 역할을 하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 그냥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변호하냐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게 뭐 민주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진 않고 제가 볼 때는 뭐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변호사를 아내가 골랐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그만큼 진술 하나, 재판 증언 하나하나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또 다른 뉴스탑10 상위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